금융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화려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믿었던 자산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배신했을 때 남겨진 뼈 아픈 교훈일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자부심이었던 경제 대국들이나 전 세계를 호령하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잔혹한 대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숫자들이 일제히 하강 곡선을 그리며 수조 달러의 자산이 단 몇 시간 만에 연기처럼 증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는 침묵에 잠기고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추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화면만을 응시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경제적 기적을 한 국가의 치명적인 상처로 뒤바꾸었는가? 이 이야기는 차가운 수치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인간의 나약한 믿음에서 끝이 납니다. 많은 이들은 금과 은이 시장의 폭락으로부터 자신을 즉각적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마주할 때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자산의 움직임이 일직선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순간 금과 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폭락이 시작된 첫날, 그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며 때로는 주식보다 더 빠르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의 잔혹한 문법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엄습하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차분하게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현금을 갈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퀴디티, 즉 유동성 함정이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금과 은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이 매도 대상이 됩니다. 헤지펀드들은 증거금 부족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기관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팔 수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금과 은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기에 역설적으로 폭락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실패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금융시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위기의 첫 번째 국면은 안전을 찾는 단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본격화되던 2008년 초반 금값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의 하락세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은값은 5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금 역시 상당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금과 은이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난하며 가진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의 제 1단계만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강제적인 매도세가 잦아들고 실질적인 경제적 파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금과 은의 움직임은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금의 강세장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강력한 랠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온스당 $700 수준이었던 금값은 2011년 $1900를 돌파하며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은 역시 $9 미만에서 $50 근처까지 치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폭락의 초입에서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바로 그 자산이 전체 사이클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반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2020년 코로나 쇼크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마비되었던 2020년 3월 금은 며칠 동안 급격히 하락했고 은은 단 몇 주 만에 30% 이상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금이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역사는 그들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통화 지원에 나서고 유동성이 공급되자 금은 그해 8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금과 은이 당신을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잔해, 즉 정책적 대응의 결과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개입이 뒤따릅니다. 시장이 망가지면 정책 이반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매뉴얼을 꺼내듭니다.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부채를 늘려 시스템을 유지하려 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규율보다는 당장의 수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금과 은이 번영할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됩니다. 금은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를 의미하며 이 시점에서 금의 경쟁력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흔히 금이 주가 하락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해지 수단이라고 믿지만 사실 금은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와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응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나 밸류에이션 조정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금이 반드시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흔들 때 비로소 금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모든 폭락이 같은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채로 인한 위기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실을 사회화하고 통화량을 팽창시킬 때 금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은 역시 변동성은 크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지점에서 금의 역동성을 증폭시키며 따라옵니다. 결국 폭락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금을 빼앗아가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공포입니다. 누군가는 마진 콜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을 팔지만 누군가는 그저 떨어지는 가격에 겁을 먹고 소중한 자산을 내던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 함정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잔인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꺾이는 것은 마른 나무가지가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 당신의 손에서 가장 귀한 것을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화폐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생존의 루프이며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시험입니다. 부의 역사에서 진정한 승자는 폭락의 순간에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폭락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가동 원리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내던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부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자동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돈의 비라고 부르는 거대한 유동성 공급의 서막은 대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자금줄이 마르는 순간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의 거대 포식자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그들이 꺼내드는 첫 번째 도구는 금리 인하라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기준금리가 제로 혹은 그 이하로 곤두박질치면 우리가 평소 상식이라 믿었던 저축과 이자의 논리는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중앙은행은 더 강력하고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 불리는 이 과정은 현대 경제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존재하지 않던 돈을 창조하여 시장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시중에 무한에 가까운 현금을 주입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거대한 화폐의 범람은
표면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화폐라는 종이 조각의 가치를 조용히 침식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과 소수 권력자의 행동 차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혹은 공포에 질려 금과 은을 매도할 때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거대 자본가들은 오히려 금의 비중을 늘리거나 굳건히 유지합니다. 그들에게 금은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신용이나 정책에 구속되지 않는 최종적인 결제 수단이자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언제든 늘어날 수 있지만 금은 인간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심화될수록 중앙은행들은 금을 안전판으로 삼아 자신들의 대차대 조표를 방어합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의 움직임은 시장의 바닥에서 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금은 이미 새로운 상승의 에너지를 응축하기 시작합니다. 금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금은 이미 미래에 닥쳐올 화폐 가치의 하락을 예견하고 조용히 저점을 높여갑니다. 결국 금은 주식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닥쳐 올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알리는 전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잔인하고도 역동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폭락의 초기 단계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깊게 하락하는 이유는 은이 가진 이중적 성격 때문입니다.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건설 현장이 폐쇄되는 경기 침체의 공포는 은의 산업적 수요가 증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은은 산업재로서의 가치를 투영하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사회 기반 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첨단 산업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은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귀금속으로서의 가치에 정부 주도의 수요 폭발이라는 산업재로서의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금이 길을 닦아놓으면 그 뒤를 따라가되 훨씬 더 강력한 속도로 앞질러 나가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2008년의 대폭락 이후 은이 보여준 가파른 상승 곡선은 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버림받았던 은이 결국에는 시스템 회복의 상징이 되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매몰된 투자자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에서 은을 던지고 이후 전개되는 화질의 상승장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 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의 행동을 도덕적인 관점이 아닌 기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장의 안정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화폐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화폐가 흔해질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금과 은이 그 수혜를 온전히 입게 됩니다. 가장 똑똑한 돈이라 불리는 스마트머니는 대중의 비명소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움직입니다. 그들은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금과 은을 조용히 수거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쏟아질 화폐의 폭우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보존할 거대한 댐을 건설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공포를 견디지 못한 이들의 자산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의 금고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수조 달러의 돈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먼저 손에 쥐는 자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실물 자산으로 바꾼 자들만을 구원합니다. 주식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전에 금값이 먼저 요동치는 이유는
이미 시스템 내부에서 화폐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화폐 가치의 파괴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방패를 내던질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기계적 작동 원리를 믿고 폭풍 후 뒤에 올 뜨거운 태양을 기다릴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중앙은행의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종소리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자신의 구매력이 난도질당하는 비명소리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 당신의 금을 탐내며 가격을 흔들 때 그것은 곧 당신이 가진 것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가치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그 금과 은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종이 자산이 의심받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쏟아붓는 화폐의 양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은 서서히 배신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금융 억압의 시대이며 현금이라는 이름의 자산이 조용히 숨을 거두는 과정입니다. 시장의 초기 폭락 단계에서 당신이 금과 은을 팔아 확보했던 그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정부는 팽창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저축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은밀하게 앗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가치는 매일같이 깎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경제 위기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입니다. 2008년의 위기가 지나간 뒤 우리가 목격했던 광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공포가 지나가고 난 뒤 금은 온스당 700달러에서 1900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은 역시 9달러에서 50달러 근처까지 치솟으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강력한 심판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인내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보상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당신의 일상을 매일매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종이 화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기중기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공장은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화폐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쉽게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과 은을 가격의 변동에 따라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과 은은 투기가 아닌 배분, 즉 얼로케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투기꾼들은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려 하지만 현명한 자산가는 시스템의 붕괴를 대비한 보험으로 이를 보유합니다. 매일의 시세에 일희일비하며 그래프를 살피는 행위는 결국 당신을 다시 공포의 함정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떤 이자나 배당의 약속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가치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의 지불 약속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금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힘입니다. 은의 경우는 더욱 특별합니다. 은은 화폐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라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산입니다. 위기가 지나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될 때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첨단 기기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에 고통스러운 구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역사는 늘 견뎌낸 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험난한 금융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당신은 무엇에 의지할 것입니까? 정부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인류의 오래된 자산입니까? 많은 이들이 국가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것은 대중의 구매력입니다. 경제는 다시 재건될 수 있고 도시는 다시 화려한 불빛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진정한 분은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지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얼마를 더 벌었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소유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이 자산으로 치환되고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 가상의 시대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금속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시장의 요동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마주할 결과는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소수의 사람들은 침착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폭락을 재앙이 아닌 기회로 보며 남들이 버리는 가치를 조용히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상이 다시 돈의 비로 젖어들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지켜낸 자산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재건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고 세상이 다시 근본적인 가치를 찾게 될 때 당신의 곁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역사가 들려주는 고요한 진실에 집중하십시오. 금과 은은 비록 말을 하지 않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게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